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점점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건넨 말인데도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얼른 끊으려 하고 조언을 해도 잔소리라며 듣지 않으려 하지요. 심지어 중요한 일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이 어느 순간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을 때 느껴지는 그 속상함.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 3가지만 바꾸면 자식이 부모를 다시 존중하게 되고 오히려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3가지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김미영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씨는 올해 70세가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2 자녀 모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은 각자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모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셈이지요. 하지만 김미영 씨의 마음은 요즘 들어 허전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은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야, 주말에 잠깐 얼굴 보러 와라. 내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놨다. 그러자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엔 좀 쉬어야 돼요. 나중에 봐요.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작은 아들에게는 문자로 아침은 꼭 먹고 다니니 감기 조심하고 집 근처에 약국 있으면 종합 비타민도 하나 사 먹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거 좀 그만 걱정하세요. 저 다 알아서 해요. 그 순간 김미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자식 잘 되라고 말한 건데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할까? 내 진심은 왜 전해지지 않을까?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음식을 나누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들, 딸은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사위나 며느리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지 않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전과 잡채를 내어놓아도 돌아오는 말은 엄마, 이제 이런 거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 시대가 변했어요. 김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 이 사례는 결코 김미영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경멸을 부른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배려는 사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속적인 간섭처럼 느껴질 때 자식들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모든 걸 걱정하고 통제하려 하시지?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나? 왜 나를 믿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부모님의 따뜻한 말조차도 잔소리로 들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대화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의 삶에서 영원한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늘 걱정하고 보살피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신뢰를 부모에게서 느끼고 싶어 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부모가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라고 매일같이 묻는다면 자식은 자신이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부모의 진심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영 씨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계속되되 그 표현 방식은 시대와 관계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끝없는 헌신과 친절조차도 그 방식이 지나치면 역설적으로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과한 친절은 때로 경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친절을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존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전해지며 무너진 대화의 다리를 다시 놓아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순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하지만 여기서 더 많은 말과 푸념을 쏟아내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밥은 먹었니? 했더니 엄마, 그런 거 이제 묻지 마세요. 요즘은 술 좀 줄여라. 했더니 알아서 할게요. 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랑과 걱정으로 한 말인데 자녀는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할까요? 바로 부모님의 말이 배려로 들리기보다는 간섭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 간섭의 역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잔소리나 끝없는 조언은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즉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면 자녀와의 관계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미영 씨도 말했다시피 처음엔 자녀에게 잦은 잔소리를 하고 작은 것까지 간섭하곤 했습니다. 밥은 꼭 먹어라. 요즘은 술 좀 줄여라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자녀는 점점 마음을 닫고 짜증 섞인 반응만 보이기 시작했죠. 김미영 씨도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심리학 책에서 과잉 간섭의 역효과라는 말을 접하고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첫째, 그녀는 직접 간섭 대신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꼭 먹어라 대신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녀가 부담 없이 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김미영 씨도 놀랐습니다. 둘째, 조건 없는 대화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적이나 요구 없이 그저 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10분씩 마련했죠. 그러자 자녀는 점점 더 자주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김미영 씨는 스스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혼자 취미 활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드는 모습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전과 달리 부모가 혼자 외롭거나 무거운 책임감을 떠넘기지 않자 자녀는 훨씬 편안하게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달 후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잔소리 대신 신뢰와 기다림이 깃든 대화, 강요 없는 웃음과 공유가 가족 사이를 채웠습니다. 김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헌신이나 친절만으로는 마음을 열 수 없고 방법을 바꾸는 것이 진짜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는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서로 더 가깝게 느껴져요. 김미영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계속되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때 그 힘은 더 깊고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부모님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잔소리 대신 존중을 표현한다. 기대 대신 감사의 말을 건넨다. 조언 대신 공감으로 대화한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자녀의 태도는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 태도의 작은 변화가 자녀에게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울림이 부모님의 노후를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함께 웃는 시간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김미영 씨가 실천한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잔소리 대신 인정과 존중을 표현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말들, 예를 들면 밥은 먹었니? 술 좀 줄여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말들은 사실 부모님 세대가 자녀를 키우며 당연히 해오던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녀 세대에게는 이런 말들이 내 삶에 간섭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 속에서 들으면 또 시작이네라는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잔소리의 전환입니다. 잔소리 대신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선택을 존중해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더라.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엄마는 믿고 지켜볼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녀는 방어적인 태도 대신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잔소리는 관계의 벽을 만들지만 인정과 존중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조건 없는 감사의 말을 건네세요.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며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서운함을 쌓게 되고 이 감정이 말과 행동에 묻어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기대 대신 감사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기보다 지금 해주고 있는 작은 행동에도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엄마랑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엄마랑 같이 밥 먹어줘서 정말 든든하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들은 자녀는 의외라는 듯 놀라기도 하고 자신이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 부모님의 감사는 자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이 작은 전환이 자녀의 태도를 즉시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셋째, 조언 대신 공감의 대화를 나누세요. 부모님은 자녀보다 삶을 오래 살아왔기에 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회사 힘들더라도 참고 버텨라.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이 키울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가 원하지 않을 때 흘러나오는 조언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조언을 지혜로 듣기보다 내 삶을 대신 사려 한다는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언을 멈추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보통은 다 그런 거다. 참고 버텨라. 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다. 엄마도 너 나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 공감의 한마디가 조언 10마디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관계의 핵심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님입니다. 이번엔 서울에 사는 69세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숙 씨는 은퇴 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각자 집을 꾸리면서도 그녀의 하루는 늘 자녀들 소식과 걱정으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오늘 점심은 잘 먹었니? 날씨가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요즘 회사 일은 잘 돼가니?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과 관심이 가득했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점점 짧아지고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저 알아서 해요. 또 시작이네. 처음엔 서운함과 속상함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느 날 손녀와의 짧은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을 얘기할 때 영숙 씨는 예전처럼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조언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10분씩 자녀나 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조언이나 지적은 하지 않고 그저 듣고 맞장구 치거나 감정을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하고 손녀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한두 마디로 끝났던 대화가 이제는 웃음과 농담이 섞인 길고 편안한 대화로 바뀐 것이죠. 영숙 씨는 또 하나 실천했습니다. 스스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말마다 취미 활동을 즐기고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운동을 하며 활기차게 걷는 모습 등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엄마가 자신의 삶만 바라보며 외로워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했습니다. 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줘요. 믿음과 공감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 몰랐네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핵심은 잔소리 대신 존중, 기대 대신 감사, 조언 대신 공감입니다. 작은 변화와 기다림이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고 부모에게도 외로운 노후가 아닌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잔소리 대신 존중, 기대 대신 감사, 조언 대신 공감. 이 세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김미영 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웃음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또는 이 방법 정말 공감돼요. 같은 짧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은 바로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우리 함께 웃고 따뜻하게 마음 나누면서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가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웃으면 복이 와요.